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더 많이 열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이유를 추측을 해봤어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왠지 그럴싸하다. 예, 무슨 얘기냐? 폭락을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이 논리가 더 나은 것 같고 왠지 자료도 더 풍부해 보여요. 예, 왜냐? 집값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현장을 가보진 않습니다. 예, 책상에 앉아서 자료만 열심히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똑똑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그런 자료 찾기에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인 만큼 성과물은 좀 좋아 보이죠? 예. 더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부동산 폭락. 그래서 이분들은 뭐 후원을 받기도 하고 뭐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광고비도 많이 나오겠지 잘은 모르겠지만 뭐 강연도 하고 책도 내고 이렇게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약간 좀 더 감성적인 자극적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현장을 좀 자주 나가봐야 되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한 반 정도는 현장에 나가 있는데 부동산을 밖에 나가서 좀 뭘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컴퓨터만 들여다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장을 그렇다고 현장만 본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야. 둘 다 봐야 돼. 둘 다 알아야 돼. 법률적인 상황, 예를 들면 경기에 대한 변동, 그 매물의 좀 디테일한 컨디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손품 팔아서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정보들을 우리가 봤던 것들이 실제로 정확한지 과장되거나 축소된 건 없는지 뭐 잘못된 건 없는지 뭐 악재에도 오르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건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은 책상에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소수만 알고 있는 진짜 정보고 돈 되는 정보인데 사실 그분들은 그런 현장을 나가보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다 그냥 책상에서 그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럴싸하게 말을 만드는 거죠. 예. 시간만 있으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근데 그게 또 속된 말로 먹혀요. 먹히니까 계속 나오는 거지.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다는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은 최종적으로 현장을 나가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뭐 현장 나가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등포 쪽에 투자를 해. 그러면 주말에 아침밥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돌면 저녁에 여긴 투자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어떤 매물 투자해야겠다 답이 딱 나오나요? 그게 아니거든. 엄청나게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한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오직 데이터만 갖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맨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맨날 데이터만 갖고 노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데이터가 없이 얘기를 한대요. 데이터 없이 무슨 얘기를 해? 일견 그럴싸하죠. 그래 그 사람들은 왜 데이터 없이 그런 얘기를 할까? 잘못된 거 아니야? 데이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함정 같아요. 데이터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캐나다를 여행하고 싶어요. 캐나다를. 근데 뭐 여긴 어떤 나라고 뭐 어떤 게 좋고 뭐 어떤 점이 아쉽고 어떤 건 싫다 이런 얘기를 막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캐나다는 뭐 북미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인구는 몇 명이고 역사는 이렇고 날씨는 어떠하며 뭐 쭉 나열해요. 그러면 저 사람 되게 캐나다에서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캐나다를 가본 적이 없어. 왜? 지금 나열했던 모든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수치를 잘 몰라요.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성향이 좀 이렇고요. 뭐 이런 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점도 좀 있고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는 좀 다르고요. 뭐 이 도시에 가게 되면은 주로 이런 걸 볼 수 있고 주로 이런 걸 좋아하고 한국과는 다른 어떤 이런 문화가 있고 뭐 이래요. 이런 거는 사실은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캐나다에서 몇 년 산 사람이야. 이건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정보거든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사람 말을 믿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더 캐나다에서 정확히 알겠습니까? 예? 캐나다에 대한 책을 읽고 캐나다에 대한 정보를 공부한 사람과 캐나다에서 직접 체험해본 사람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캐나다에 대해서. 예? 근데 여러분들 수치화된 걸 좋아하니까 자꾸 뭐 결론이 따르게 이상하게 나죠. 그럴싸하니까. 예,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뜻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들만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 역시 똑같이 현장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요. 투자자도 투자를 이제 마음 먹었죠? 투자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바빠. 뭐가 바쁘냐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처럼 이분들도 뭡니까? 인터넷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 활동도 하고, 게시글도 보고, 지금처럼 이런 영상도 보고, 댓글도 달고, 막 똑같이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잘 투자하기 위해서요.
그죠? 잘 투자하기 위해서 그것도 물 질문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하는 건데 이 투자 과정이 언젠가 끝나겠죠. 그죠? 막 열심히 정보도 얻고 현장도 나가서 한 다음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 더 이상 이런 활동을 할 이유나 동기가 약해져, 이분들은. 왜? 투자했으니까. 이젠 그냥 뭐 신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진 불안했지. 왜? 계속 오를까봐. 근데 뭔가 투자를 이제 했거든?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활동을 안 해도 된다? 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인터넷 활동을 했었으니까. 근데 투자자가 아닌 분들은 목적이 뭐냐면, 이분들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죠. 그냥 부동산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부동산이 언제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제까지 한다, 이런 활동을? 반영구적으로 하는 거야, 영원히.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의 기간에 투자자가 한 1,000만 명 있고, 뭐, 비투자자도 한 1,000만 명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한 10년의 기간 동안 5년을 돈을 모으고, 예를 들어 뭐, 2년을 뭐 정보를 얻거나 활동하는 데 쓰고 3년을 뭐 기다리고 이렇다면은, 실제로는 10년이지만 인터넷 활동을 하는 건 한 1년 정도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비투자자들은 10년 내내 인터넷 활동하죠? 부동산 떨어지자 떨어지자 노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똑같이 숫자가 투자자나 비투자가 숫자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비투자자가 부동산을 하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하락한다는 영상을 찍으면은 조회수가 10만이야. 근데 상승한다는 영상 찍으면 한 1만 나오나? 댓글도 엄청나게 차이 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그 숫자 한 10배 정도 조회수 차이 나는 만큼 그 하락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런데 중립적인 의견, 아 부동산 초보자야, 몰라, 투자를 해볼까 말까 해서 막 인터넷에서 정보부터 얻겠죠. 이런 분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착각을 하는 거야. 대부분의 의견이 하락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예, 왜냐면 영상을 그 하락하는 사람들은 뭐 밖에 나가서 뭐 집을 볼 필요가 있어, 뭐 중개사를 만날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영상만 볼 거잖아요. 그럼 맨날 댓글 좀 달고 그런 거니까 예, 그런 것만 이제 보고 나서 아, 떨어지겠구나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분들 맨날 하는 논리 뭐 집값이 너무 비싸다. 예, 집값이 너무 비싸다. 집값은 비싸요. 제가 생각해도. 집값이 비싸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야. 근데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럼 다이아몬드 값 떨어져야 되나? 아니잖아. 벤츠 가격이 그 자동차 값 싸요, 비싸요? 비싸지. 그럼 벤츠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아니거든. 예? 뭐 그럼 다 떨어져야 되지. 그죠? 뭐 좋은 브랜드 옷도 떨어져야 되고 소고기 값도 떨어져야 되고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싸다고 떨어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앞으로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현재 가격이 비싸고 말고를 왜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지 개인들이 판단을 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이상한 논리는 또 뭐냐면 이번엔 다를 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엔 다를 거다. 예,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사실 이번만 나온 건 아니에요. 매번 나와. 연례 행사로 나와요.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20년 전에도 나왔었고 10년 전에도 나왔었고 무지하게 5년 전에는 안 나왔나? 5년 전부터 가격 올랐는데 3년 전 나왔고 2년 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죠. 맨날 나오는 거야. 결국에 올해 맞추긴 했어. 그죠? 인디언 기후제 지내고 있으니까 언젠가 맞추겠지. 이걸 또 맞았다고 좋아해요 또. 하여튼 부동산은 오르고 떨어지고 무한 반복하는 거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이 떨어진다는 게 뭐 조정이 되니까 일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조정기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제 구입할까 타이밍을 재고 스탠바이 했다가 내지는 이럴 때 좀 공부를 해놨다가 아니면은 투자금을 모았다가 이렇게 딱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진다고만 하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면서 계속 떨어진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이상한 논리에 좀 빠지지 마세요. 그죠? 비싸니까 사지 마라. 벤츠도 영원히 사지 마세요. 귀중품도 사지 말고 좋은 옷도 사지 말고 명품때도 사지 말고 비싼 건 다 사지 마. 답답하죠. 세 번째는 이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기 어렵다. 자,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바라보겠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폭락을 이제 주장하는 분들, 그 다음에 폭락을 동조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 안 했어.
그러니까 안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접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에 적합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취합해서 결론을 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떨어져야겠다라고 굳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외의 정보는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그런 글이 있으면은 확 끌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깰 수 있는 방법을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일단 뭐 하라? 일단 집을 사봐라. 뭐다라도 하나 사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야. 집을 사면 돼. 조그만 거라도 집을 사게 되면요, 이제 부동산이 안 오른다는 생각 안 한다니까, 어떻게든 오를 이유를 찾게 되지. 그리고 그렇게 믿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던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안 하지, 아무리 얘기해도.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세 가지가, 그,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열광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허점도 많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이 영상을 보고, 조금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